북한에도 드라마 스카이캐슬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진짜? 사실. 남들은 먹고 살기 위해 한다는 탈북을 이분은 한국에 유학 가기 위해서 했다고 합니다. 전주옥 씨 어서 오세요. 북한에도 드라마 스카이캐슬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진짜? 사실. 남들은 먹고 살기 위해 한다는 탈북을 이분은 한국에 유학 가기 위해서 했다고 합니다. 전주옥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19살 때 유학 탈북을 하여 지금은 북한 인권 전문가가 되기 위해 공부하고 있는 25살 대학생 전주옥입니다. 유학 탈북. 이 탈북을 유학을 하려고 탈북했다는 얘기 전 처음 들었거든요. 김일성이 얘기했죠. 개인에게는 개인의 운명을 개척할 힘이 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진짜 너무 흥분되고 정말 국가가 인정하는 인재가 될 거야 라고 꿈을 꿨는데 학교에 가니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친구들이 너희 아빠 뭐 하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그 학교에 다른 각 지역에서 왔지만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들을 통해서 너는 누구의 아들, 너는 누구의 딸 이렇게. 그리고 우리 아빠 노동자야라고 되게 순수하게 이렇게 말을 하니까 너가 왜 감히 여기 있어? 라는 식으로 이렇게 무시를 하더라고요. 아니 이게 유학을 생각할 정도로 위험한 탈북까지 할 정도면 좀 공부를 잘하셨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수학교 때부터 매 학기마다 최우등을 해서 우와, 대박이다. 매 학기마다. 친딸이네. 열심히 해서 일중학교라고 가게 됐어요. 그 일중학교가 쉽게 이해하려면 여기에 외고나 특목고 그런 느낌이거든요. 어점 만점이잖아요. 그래서 어점을 혼자 받아서 막 벽보에 빨갛게 이름이 실리기도 하고요. 와, 만점이야. 그 오빠도 저랑 같은 일중학교에 다녔었는데 전국 학과경연에 가서 2등을 하고 신기하다. 수제네. 오빠가 학교에서 별명이 에디슨이라고. 에디슨. 발명왕 에디슨. 토마스 에디슨? 진짜 똑똑했었나? 얼마나 똑똑했길래. 동생 별명은 뭐였어요? 저는 에디슨 동생. 에디슨 동생. 애동이죠, 애동. 애동이다, 애동. 에디슨 동생, 애동, 예. 저도 사실 충분히 했었어요. 네. 공부를 했는데 오빠가 워낙 잘하다 보니까 그게 약간 비교가 되는 거죠. 저희 오빠도 일고중 나왔거든요. 저도 지금 그 주옥 씨 말에 너무 공감하는 게 저도 이제 학교 가잖아요. 그럼 같은 공장에서 나왔는데 하나는 완성품이고 하나는 83이야. 이렇게. 하나 뭐라고? 이게 뭐야? 83이 뭐냐면 저렇게 불량 제품인 거죠. 그거 같은 옷만데 오빠는 완성품이고 난 왜 83이네요. 나도 잘했는데도. 저도 일중학교 졸업생이에요, 일고. 저는 오빠 얘기 말고 본인 얘기죠. 오빠 얘기 아니고. 그냥 여자. 저는 구역 일고고 구역 일고는 약간 좀 낮은, 그러니까 일고긴 일고인데 시일고보다는 좀 낮아요. 근데 공부 분위기 자체가 공부를 위한 분위기가 되어 있어요. 일반 학교 애들은 그냥 목표가 졸업하고 군대 갔다가 오자 이건데 일고등 애들은 대학 못 가면 사람이 아니다 이런 게 세뇌가 되어 있어요, 걔네는. 그래서 저희도 학교 때도 어떤 애들은 그 담임하고 그다음에 학부모하고 이렇게 뭐 1대1 계속 매일같이 전화를 해요. 어느 애가 공부를 이렇게 했는데 무슨 과목이 떨어지는 것 같다 하면 그에 맞는 과외를 또 붙이는데 과외쌤은 그 일고 졸업하고 명문대 입학한 대학생들 그 대학생들이 과외쌤으로 되게 인기가 많아요. 집에서 전부 숙식을 해요. 그 과외해주는 집에서 숙식을 하면서 저녁에 그 새벽까지 공부하고 또 쌤은 또 대학에 가고 얘는 또 학교에 와서 공부하고 이렇게 하고 1등 할 때까지 잠을 안 자고 그런 애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진짜로.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북한에서도 우리 드라마 스카이캐슬처럼 막 이렇게 좋은 대학 보내려고 서로들 막 눈치 싸움하고 엄청난 경쟁, 완전. 입시 코디 막 이런 것들 있어요?
북한에서 인공수제와 자연수제라고 나누는데요. 수제. 네, 인공수제는 돈도 있고 힘도 있고 그로 인해서 공부까지 잘하는 친구들이고요. 자연수제는 약간 저희 오빠 같이 정말 노력으로 공부를 잘 했던 친구인데요. 인공수제 같은 친구들은 정말 유치원 전부터 뭐 학교를 마치고 개인 교습을 받고 끝나면 또 기타 선생님한테 가서 기타 연습을 받고 집으로 돌아오는 게 학생회관에 들러서 농구 훈련을 하고 농구를 왜 하는 거예요? 체력도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집에 가서 또 쉬는 게 아니고 가서 그동안 숙제 과제를 다 하고 악기를 다 대박이다. 연주해 보고 애야 잘 수 있다고. 피곤하다. 이게 보통 남한에서나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했고 전 세계에서 사교육 열풍 입시 경쟁은 남한만 그렇게 바라봤거든요. 북한도 이랬다는 게 너무 놀랍고 같은 핏줄이긴 하네요, 진짜. 그 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이 시작됐잖아요. 네. 그때부터 시작되면서 어려움을 겪다가 그 고난의 행군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미공급이 고착화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자력갱생으로 살다 보니까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2000년대 중반까지는 생계형 탈북이 많았다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더 나은 삶을 위한 탈북이 많아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는 와중에 중국을 통해서 한국 비료물들을 접하다 보니까 내 대는 이렇게 살았지만 나에게 가장 소중한 자식만큼은 여기에서 그냥 살게 하지 말자. 내 자식을 위해서 내 목숨도 바치는데 내 자식을 위해서 유학을 보내야 되겠다. 탈북을 하는 거죠. 제가 듣기로는 북한에서 지금 무역업을 통해서 일하러 종사하시는 분들 또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중국에 드나들면서 장사를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깥 세상을 보게 되니까 자기 자식을 데리고 나와서 중국에 있는 국제학교에 보내가지고 애들을 거기서 성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부모들이 엄청 많이 생겼기 때문에 중국 단동 지역 그다음에 이쪽 상해 쪽 이쪽에 가게 되면 북한에서 넘어온 자식들 공부하는 국제학교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강유 씨 같은 경우에는 금성학원을 다녔다고요? 네, 금성학원을 3년 동안 다녔어요, 제가. 대단하다, 진짜. 초등부를 다녔는데 그때 4학년 때까지 수학을 좋아해가지고 차출돼서 거기서 또 시험을 봐가지고 제가 들어갔는데 제가 공부를 굉장히 수학을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갔더니 막 시험을 봤는데 한 2, 3분간 고난에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금성학원 가서는 제가 128명 중에 막 57등하고 68등하고 막 이렇게. 와, 다르다. 세구나. 세다. 그 금성학원에 우리가 들으면 알만한 인물들이 있어요, 졸업생 중에? 제가 초등부를 다닐 때 김정은 부인 이설주가 전문부에서 졸업 단계였어요. 그러면 강유 씨는 인공파예요, 자연파예요? 저는 자연파였죠. 네. 자연파. 인공파들은 아빠가 뭐 공군 사령관 막 이런 사람들 재력이 있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막 차 타고 가서 문까지 열어주진 않는데 막 금성학원 인공파들은 거의 보면 택시로 막 데려다 주고 막 엄마들이. 그러면 학교에서 이렇게 잘못하면 혼내기도 해요? 걔네는 혼나는 적이 없어요. 걔네가 혼내면 혼냈지만 혼나는 적이 없어요. 혼내면 혼냈지만 혼나는 적이 없어요. 걔네가 왜요? 완전한 갑질이잖아요, 진짜. 한 3명인가 이렇게 굉장히 세력이 센 애들이 있었는데 걔네는 쏙 빠져도 안 혼나고 복도에서 막 소란을 펴도 안 혼나고 정기적인 시험을 보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시험지를 걷는데 걷다가 이 백지네하고 야 너 안 썼어? 하고 뭐 이러다가 뒤로 딱 보면 100달러짜리가 붙어 있으면 막 아 많이 잘 썼네 막 이러고 막 받는다는데 얘기까지 썩었어. 저희 아버지가 대학교 교수였습니다. 근데 대학교 잘 안 나오는 친구에게 졸업증 만들어주고요. 그다음 이 친구도 와서 시험을 안 봅니다. 맞아요. 시험을 안 보고 성적을 싹 올려주고요. 그러고 뭐 시험지가 매수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돈을 받고 저희 아버지도 그렇게 살아가고 계셨습니다. 맞아요. 주옥 씨 어때요 지금 얘기 들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게 이제는 제가 다닐 때는 더 심해졌죠. 변화가 되고 거의 상식으로 통하는 거라서 일중학교가 명목상 특수목적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몇 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몇 명은 최대한 살려두고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런 돈줄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대학 졸업증이나 시험지에 다 가격이 있어요. 왜? 어느 대학은 얼마, 어느 대학은 얼마, 맞아. 뭐 심지어 검찰은 얼마, 직위도 다 살 수 있고 가격이 이제 거의 정해져 있어요. 마 있다 마. 아니, 제가 궁금한 게 혹시 그 금성 그 학원 있잖아요. 네. 거기서도 이제 꼬마 과제를 합니까? 네, 제가 일반 학교 다닐 때는 막 충성자금이라고 하면서 뭐 1,000원 뭐
그리고 그 외에는 뭐 더색감 사야 된다 뭐 이러면서 꼬마 계획을 한 달에 10,000원 이상은 냈어요. 내는데 금성 학원에 갔을 때는 그런 게 하나도 안 내요. 하나도 안 내고 왜냐면 세력이 좀 강한 사람들이 막 혼자 살아서 모래 몇 톤, 뭐 세멘트 몇 톤, 뭐 더색감 뭐 이렇게 다 내는데 일반 학교보다 돈 내는 건 없는데 이렇게 애들이 따라가는 경제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거 별게 다 있어요 보니까. 그렇죠. 야, 토끼 가죽. 1고등도 사회분공이 있는데 사실 제가 다닐 땐 또 조금 더 최근이잖아요. 지도원 선생님께서 오셔서 토끼 가죽 몇 개, 파병 몇 개인데 토끼 가죽은 2,000원, 파병은 얼마해서 이번에 얼마 내라.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돈으로. 이제 돈으로 해결하는. 네, 돈으로 하고요. 근데 그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말씀하신 큰 손들이 움직이는 거는 그것 외에 학교가 돌아가기 위해서 학교 측이나 담임 선생님이나 지도원 선생님들이 부모님에게 다이렉트로 요구를 해요. 그래서 학교 기와를 갈아야 되니까 통나무 뭐 이렇게 해라. 학교를 새롭게 뭐 보수공사 해야 하니까 세상에. 뭐 얼마나 달라.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 그러니까. 해마다 계절마다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서 칭찬받는 게 아니고 안 하면 그렇지. 미움 사는 거죠. 요것만 확인하고 갈게요. 그러면 정말 천재야. 이거는 뭐 집안도 없고 뭐 하지만 정말 이건 천재야. 누가 봐도 1등 계속하고. 그러면 성공하고 대학 가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학을 가잖아요. 대학을 졸업했으면 성공을 해야 되는데 대학 졸업하는 걸로 성공이 안 되는 거예요, 북한은. 대학 졸업하고 간부가 될 때까지도 부모들이 빽이 있어서 밀어줘야지만 성공이 되는 거예요. 개천에서 형 절대 안 나요, 네. 북한도.